안녕하세요. 사비 아카데미 제임스 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선택할 때 라틴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스페인어를 해야 되나 고심하는데요. 제가 그 점에 대한 생각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저는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도 어느 정도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비록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브라질에서 다녔기 때문에 포르투기스를 유창하게 합니다. 포르투기스를 배웠고 저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인 학교를 다녔고 그 엘리트 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거기서 문학, 문법 다 정통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요. 제가 포르투기스를 잘 아니까 이 라틴계의 언어를 하나를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라틴을 배워야 되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에 Why Learn Latin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몇 가지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웹페이지 링크들은 제가 다 그 인포메이션에 넣어드릴 테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다 보시고 직접 클릭해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라틴어 왜 배워야 되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장점도 있는데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을 배우면 영어 문법도 잘하게 되고 어휘도 늘게 되고 더 유식한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SAT 점수까지 올라가고 다 맞는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 사이트는 라틴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영어 하는 사람들에게 쉽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결국 요약이 되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라틴을 배움으로써 얻는 혜택이 꼭 라틴어가 아니더라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라틴어는 로맨스 랭귀지 원조입니다. 로맨스에서 여기는 뭐 로맨틱에서 로맨스가 아니고 로마에서 한 언어이기 때문에 로맨스 랭귀지인데요. 롬이 바로 롬이죠. 로마에서 사용한 언어가 라틴어고 그리고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전 세계가 아니라 유럽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 지역에선 다 라틴어를 썼어야 되는데 로마가 번창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투리가 있었고요. 또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는 물론 그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그 현재 옛날의 로마어의 방언이 사투리가 하나의 나라의 언어로 굳어버린 것이 바로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렌치, 이태리어 등입니다. 즉 한때는 다 같은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닮은 게 당연하죠. 이것이 얼마나 닮았냐면요. 지금 보시면요. 이런 동사 변화 같은 거 이게 to say 영어에 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폼으로 변하는 것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내용을 보면요. 이게 다 로맨스 랭귀지들의 예들입니다. 여기 나온 것이. 그리고 이 그러니 이 동사 변화도 비슷하고 이 문법 구조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라틴을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이 로맨스 랭귀지는 영어에 비해서 동사 변화나 이런 그 문법이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제가 아는 그 포르투기스의 동사 변화 또는 그 문장 구조에 비하면 영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하고. 그래서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에 들을 때 라틴어를 배우면 그라마를 더 잘 배운다 하는 것이 그 포르투기스 배우면 영어 그라마를 더 쉽게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로 들려요. 그 모든 베네핏을 얘기하는 거 들어볼 때 다 같은 베네핏입니다. 제가 포르투기스를 잘함으로써 영어를 더 쉽게 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기스를 해도 그런 베네핏을 다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라틴어를 하면은 특히 법이나 의학 하면은 그 거기 해당되는 단어들이 다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꼭 라틴이 아니더라도 스페니쉬, 포르투기스를 하더라도 다 단어들이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아쿠아 그러면 이것이 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쿠아 블루 그러면 그래서 아쿠아틱 스포츠 그러면 수중 스포츠인데 그것이 라틴어라면은 와 그걸 쉽게 이해한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라틴이 아니더라도 이거 다 그 소리들이 전부 다 스페니쉬라면 아구하고 포르투기스도 역시 아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라틴이 아니더라도 그이 말의 어원을 깨달아서 이 뜻이구나 하고 빨리 깨닫는 것은 이 언어 다 하면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좀 단어들 하나씩 다 보세요. 얼마나 다 단어들이 비슷한가. 그래서 제가 포르투기스를 하기 때문에 영어가 쉬웠어요. 영어의 단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라틴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한테는 더 쉬웠습니다. 그것이 포르투기스에서는 일상 영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라틴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배워도 그런 혜택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단 얻을 수 없는 혜택이 있다면은 이 classical culture, 고대의 문명을 배우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때의 언어가 아니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흥미가 있어서 고대의 문화 또 그 로마 역사에 흥미가 있어서 라틴을 배운다면 물론 라틴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실용적인 이유로 언어를 선택하신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SAT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의대 가서 편하기 위해서 법을 배울 때 쉽게 배우기 위해서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라틴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면은 이 언어를 그 라틴에서 온 단어를 배우는데 똑같이 도움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 게다가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고객을 서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용도가 많죠.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단어가 얼마나 닮았는지. 예를 들어서요. 그 kidney에 대한 형용사라고 영어를 하면 이게 renal이 됩니다. 어떻게 kidney가 renal이 되는가 하는데 그것은 라틴어를 보면 쉬워요. 이게 라틴어는 어디서 왔냐? 라틴에서는 이게 renalis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포르투기스로 kidney가 뭐냐면 ring이에요. 그리고 복수라면 rings. 제가 rings를 알기 때문에 그 키드니 형용사가 renal이라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죠. 이거 물론 라틴어에도 그렇게 되는데 라틴어가 아니고 포르투기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스페니쉬는 제가 이렇게까지는 모르는데 비슷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허파, 그러니까 lung인데 영어로는 허파를 형용사로 사용하면요 pulmonary가 돼요. 이렇게 어떻게 lung이라는 단어가 pulmonary가 되는가 하는데 보면 역시 라틴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라틴에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허파란 뜻이랍니다. 근데 포르투기스로요. 허파가 뭐냐면 뿔멍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단어가. 그냥 누가 pulmonary 뭐라 그러면 pulmonario 거의 똑같아요. 형용사도. 그 포르투기스로. 그러니까 저는 금방 이해하죠.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이거는 의학 용어가 아니라 이제 보통 표현인데요. ossify 하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뼈처럼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어원을 볼까요? 역시 라틴입니다. 오시. 이것은 뼈래요. 그런데 포르투기스로 뼈가 뭐냐면 오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표현 ossify란 말을 들으면 금방 이해했죠. 뭐. 오스가 뼈니까 오스가 됐구나. 그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꼭 라틴어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라틴어의 후손, 살아있는 언어들을 사용해도 이 라틴어를 배운 데서 오는 그런 혜택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정말 그대로 다 받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적은 혜택을 받는지 제가 라틴어를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라틴어를 배우면 좋은 점들이 문화적인 그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배우는 것, 로마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 로마에 대한 컬처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은 못 배우지만 그 외 점수 올리는 것, 의학, 법학, 영어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건 다 지금 살아있는 언어를 해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권할 때 이 라틴어를 배우면 받는 혜택이라고 하는 말들 다 사실이지만 그것이 라틴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맨스 랭귀지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살아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가르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건 포르투기스라 포르투기스를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워낙 미국에선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인구도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사람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미국에서 자라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2 외국어를 선택할 때 배우기가 용이하고 사용할 장소가 훨씬 더 많은 스페니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페니쉬를 잘하면은 포르투기스는 그냥 할 수 있어요. 함경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한테 얘기하는 정도가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필요하면 스페니쉬를 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기스를 가지고 동사변을 약간 돌리고 단어 몇 개 바뀌면은 그냥 서투른 스페니쉬가 돼버려요. 한국에서 자라나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외국어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시게 되는데 이런 로맨스 랭귀지를 배워보면은 이게 사투리지 다른 언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스페니쉬, 포르투기스 그 정도가 되면요. 그러니까 거기서 라틴도 거기에 연장하면 거기에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선택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고려하시고 이 라틴어를 배우면 오는 장점이라는 것이 다 스페니쉬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고 또 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더 유용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종합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